삼날이 허공을 갈랐다. 태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굴려 피했지만 어깨를 스치듯 스며든 통증의 신음이 터져나왔다. 노만이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사리가 마침내 완전히 풀려난 얼굴이었다. 이번엔 진짜예요, 사장님. 절대 안 놔줘. 세윤은 부서진 차 옆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태주는 그런 세윤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하나로 몸을 일으켰다. 세윤이만은 안 돼. 노만이가 다시 삽을 치켜들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사이렌 불빛이 번쩍였다. 이수영이 태주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고 장도식 팀과 함께 현장에 도착한 것이었다. 노진수, 무기 버려. 경광등 불빛 속에서 노만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은 그는 마지막으로 삽을 태주에게 던지듯 휘둘렀다. 태주는 그것을 팔로 막아내며 바닥에 함께 나뒹굴었다. 경찰이 달려들어 노만이를 제압하는 사이 태주는 정신을 잃은 세윤에게 기어가듯 다가갔다. 세윤아, 정신 차려. 조금만 버텨. 구급차 2대가 동시에 현장에 도착했다. 하나는 세윤을, 하나는 의자에서 떨어지며 척추를 다친 김경의 아니 이선자를 실었다. 태주는 세윤이 실린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다.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를 갈랐다.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세윤은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고 태주는 피 묻은 손으로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며 오열하듯 서 있었다. 그 옆으로 또 다른 이동 침대가 지나갔다. 이선자였다. 그녀의 하반신은 이미 감각을 잃은 듯 축 늘어져 있었다. 영상의학과에서 판독을 마친 최치웅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었다. 척추골절의 신경 손상까지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하반신 완전 마비, 최악의 경우 폐혈증으로 사망까지 갈 수 있어. 이 소식을 들은 고동찬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 여자는 범죄자야. 내 딸을 납치하고 감금한 공범이라고. 우리 병원에서 그런 사람까지 살려줄 이유는 없어. 아버님. 태주가 그 앞을 막아섰다. 저 사람이 죄인이라도 지금 수술대 앞에서는 그냥 환자예요. 태주야, 지금 내가 나설 처지가 아니잖아. 넌 아직 용의자 신분이야. 그래도 안 됩니다. 의사가 환자를 두고 돌아서면 그 순간부터 우리 병원은 병원이 아니에요. 고동찬은 사위를 노려보았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내뱉은 말은 짧았다. 마음대로 해. 대신 책임은 내가 져. 태주는 곧바로 수술복으로 갈아입었다. 부상당한 오른쪽 어깨의 통증이 메스를 쥔 손끝까지 저릿하게 전해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하정수가 마취를 준비하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선배,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저 사람 선배 아내분 납치한 공범이에요. 알아. 그래도 지금은 살려야 하는 사람이야. 수술은 3시간 넘게 이어졌다. 손상된 척추 신경을 하나하나 복원해 나가는 과정은 지난하고 위태로웠다. 마지막 봉합을 마쳤을 때 태주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모니터의 활력 징후가 안정권에 들어서자 그는 그제야 메스를 내려놓고 수술대에 손을 짚었다. 성공입니다. 최치웅이 조용히 말했다. 하반신 마비는 피했어요. 회복실. 마취에서 서서히 깨어난 이선자가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 옆에 서 있는 태주를 발견했다. 왜 살려줬어요? 나는 당신 아내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태주는 마른 세수를 하며 낮게 답했다. 의사한테는 죄인도 원수도 없어.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야. 이선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감사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이 비로소 터져나오는 눈물이었다. 나도 처음부터 이러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세윤의 수술도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다. 다리에 신경 손상은 있었지만 재활을 거치면 걸을 수 있다는 진단이었다. 며칠 후 의식을 되찾은 세윤의 병실에 태주가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괜찮아? 세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만 바라보던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 영상 진짜였어? 내가 나 없애달라고 했다는 거. 태주는 침대 옆에 앉아 진심을 다해 답했다. 술에 취해서 홧김에 뱉은 말이었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 믿어줘.
아니, 믿어달라고 강요는 안 할게. 그냥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만 알아줬으면 해. 세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나 사실 납치당해 있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서로를 미워하게 됐을까? 나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 세윤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번엔 도망치지 말고. 한편 경찰서에서는 노만희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었다. 장도식 앞에 앉은 그는 예상외로 담담한 얼굴이었다. 7년 전 그 수술, 사실 강태주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냥 누군가에게는 화풀이를 해야 했을 뿐이에요. 그럼 왜 하필 강태주였나? 제일 만만해 보였거든요. 잘 나가는 의사, 부유한 처가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 사람도 나처럼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어요. 장도식은 씁쓸한 표정으로 조서를 덮었다. 미제 사건 하나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고동찬이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이수영이 조용히 그 방문을 두드렸다. 병원장님, 7년 전 그 사고 제대로 사과 한 번 안 하신 게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동찬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오랜 세월 외면해왔던 진실이 결국 딸의 목숨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선자 씨한테 그리고 노만희 씨한테 사과하십시오. 며칠 뒤 고동찬은 병실을 찾아 이선자 앞에 섰다. 오랜 자존심을 내려놓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미안합니다. 그때 제대로 사과했어야 했는데. 이선자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세윤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재활은 예상보다 더뎠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날들이 이어지며 세윤은 조금씩 초조해졌다. 그런 그녀를 지키듯 태주는 매일 병실을 찾았지만 정작 병원 안에서는 다른 폭풍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주 원장, 지금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최치웅이 다급하게 찾아왔다. 지명수배 상태로 무단 수술 강행한 거 문제 삼겠다는 이사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게다가 이선자 수술건도 걸고 넘어지고 있어요. 범죄자를 왜 병원 자원 써서 살렸냐고. 태주가 이사회장에 들어서자 낯선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병원 지분을 상당수 보유한 외부 이사 서영탁이었다. 그는 냉랭한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다. 강태주 원장님.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병원 신뢰도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원장직 잠정 정지를 요청합니다. 고동찬은 처음으로 사위의 편에 섰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내 딸은 지금 살아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병원장님이야말로 이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십니다. 7년 전 사건 다시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용탁의 말 속에는 단순한 우려 이상의 것이 숨어 있었다. 그 시각 경찰서에서는 예상치 못한 진술이 나오고 있었다. 이선자가 담당 형사 앞에서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숨긴 게 하나 더 있어요. 장도식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말씀하세요. 7년 전 그 사고 사실 수술 기록이 조작됐어요. 원래 있어야 할 마취 차트 하나가 사라졌거든요. 그거 제가 갖고 있어요. 이수영이 그 소식을 듣고 태주를 찾아왔다. 강태주 씨,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차트에 병원 측 과실을 숨긴 정황이 있다면 병원장님뿐 아니라 당시 관련된 의료진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저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군요. 당시 당신은 신참이었지만 수술 기록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으니까요. 태주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이제야 겨우 되찾은 세윤과의 관계, 안정을 찾아가던 병원. 그 모든 것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병실로 돌아온 태주는 세윤에게 차마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세윤은 예민하게 그의 낯빛을 읽어냈다. 또 무슨 일이야? 아니야, 별거 아니야. 태주야. 세윤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우리 이제 서로 숨기지 않기로 했잖아. 태주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세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아빠가 정말 그 기록을 조작했다는 거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 해.
그날 밤 태주는 병원 지하 문서 보관실을 찾았다. 7년 전 수술 기록을 뒤지던 그의 손끝이 문득 멈췄다. 파일 하나가 통째로 비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드러냈다는 듯이.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돌아본 태주의 눈에 들어온 건 뜻밖의 인물 차명이었다. 선배, 여기서 뭐 하세요? 넌 여긴 왜? 차명희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서늘했다. 그 파일 제가 갖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태주의 눈이 흔들렸다. 너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차명희는 대답 대신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태주로서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다. 선배가 다치는 거 저는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멀리서 병원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서용탁 이사가 이끄는 감사팀이 예고 없이 문서 보관실로 들이닥치고 있었다.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킹무 비박.